포드가 한 달 전에 출시한 머스탱 GT인데요. 그 2015년에 나왔던 머스탱 6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이제 첫인상은 저는 딱 보기에도 되게 우람하고, 그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되게 파워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행 모델의 머스탱의 디자인을 아주 좋아하는데, 특히 이 GT 같은 경우에는 그 60년대 말에 나왔던 그 머스탱 보스 이후로 가장 좋은 디자인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좀 더 앞모습이 날카로워졌죠. 그래서 GT 350 같은 그런 느낌의 요소가 더 추가되기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15년 6세대 모델 대비 램프류는 물론 바뀌었고요. 그리고 차체 곳곳에 파츠들을 더 덧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신형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집니다. 유럽의 그 보행자 충돌 안전 규정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 앞부분을 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헤드램프가 좀 더 얇아지고, 대신에 앞부분 전체는 좀 이제 볼륨이 커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더 날카로운 그 헤드램프보다는 이전 같은 약간 좀 눈이 큰 스타일이 좀 더 그 과거의 오리지널 머스탱에 가까운 모습이어서 그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 요즘 차들 디자인 치고 그릴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다소 과장된 듯한 느낌을, 저런 부분에서 어떤 완급을 좀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부터 여기저기 다 뜯어봐도 되게 센 모습이라서 그릴에서는 좀 그런 걸 한 톤 다운 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뒷모습을 살펴보겠는데, 뒷모습은 전보다 더 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 테일램프, 저희 모두 감탄했던 테일램프인데요. 한상규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 머스탱이 처음 나왔을 때 테일램프 디자인 보고 좀 상당히 많이 감탄을 했는데, 저 테일램프가 다른 차와 좀 완전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의 테일램프는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근데 저 테일램프는 저 사이사이로 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했을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좀 감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봐도 저 테일램프가 참 멋있는 것 같고, 특히 점등이 됐을 때도 멋있어요. 저렇게 입체적으로 세로로 그려져 있는 그 테일 램프들을 이렇게 세 줄로 그어 놓은 거는 오리지널리티를 좀 살리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 스포일러 하고요. 그리고 머플러가 이제 4발 쿼드 머플러로 바뀌었는데, 머플러의 지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거의 뭐 금관악기가 연상될 만큼 그런 화려함도 갖고 있습니다. 이 차가 볼만한 구석은 또 많은데, 또 어떤 부분은 약간은 좀 허술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저 트렁크에 붙은 GT도 그렇고, 저 팬더에 붙은 5.0 있잖아요. 네. 저것도 약간 좀 뭔가 뜬금없는, 폰트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차가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쓰는 저런 그 로고들은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근데 워낙에 이 차자는 그 면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글씨를 넣어도 뭔가 좀 자리를 좀 제대로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 실내는 기존과 뭐 그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이 머스탱의 실내는 이렇게 소재라든가 디자인이 아주 예쁜 편은 아니에요. 특히 대시보드 쪽을 이루는 저 소재나 이쪽의 측면 플라스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투박한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그 플라스틱 재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미국 차들이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어서 과거에 비하면은 내장재 재질이라든가 뭐 조립 마무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역시 조금 투박한 느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차 성격 자체가 약간 좀 과격하고 거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그런 투박한 면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특히 저런 스피커 커버 있잖아요. 저런 거 보면은 저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이 좀 더더욱 떨어져 보여요. 아메리칸 스피릿이죠.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는 이미 15년에 나왔던 6세대에서 처음 보였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버튼류들이
약간 옛날 그 감성을 살리려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작하는 느낌은 좋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내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 트랙 이렇게 가는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 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가려면 한 번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아까 운전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아래 위로 네, 전환이 되면 좋겠어요. 좀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얘기와 좀 비슷한데,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쓰인 버튼들 역시도 좀 디자인이나 소재가 좀 투박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 F150에 쓰인 그런 트럭의 그 소재와 디자인이나 그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차에 타면은 좀 뭔가 이 차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범주는 승용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 느낌이 나지 않고 좀 트럭의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동 버튼이 또 여기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죠. 폭스바겐 아우디의 차들의 엔진 시동 버튼 위치하고 뭐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쪽 여기 나열되는 이 버튼들은 모양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좀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어링 휠 감도 있잖아요. 이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스티어링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죠. 노멀과 컴포트, 스포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운전해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상기 기자님이랑 얘기했던 부분은 노멀에서 어떤 가장 좀 주행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적당한 모드가 아닌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글 버튼 얘기를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건 약간 인체공학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누르는 게 저희가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 버튼들은 모두 위로 올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아래로 내리게끔 누르게끔 했었으면 좀 더 조작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어 레버 앞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뭐 이런 성격의 차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앞쪽에는 USB가 있고요. 이 쉐보레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이런 이 USB 같은 경우에는 좀 장식에 좀 인색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이제 USB 포트에 하다못해 조그마한 조명이라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 차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런 게 어떤 뭐 자주 쓰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그냥 있으면 된다, 그냥 뭐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차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변속기는 10단인데 이 기어 레버 디자인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뭔가 되게 강해 보이면서도 좀 우직해 보이고 심지어 약간 좀 스포티하기도 하죠. 약간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는 주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미국 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어 레버는 이 자체에서는 따로 수동 모드가 없어요. S 모드만 있죠.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수동 모드가 없어도 뭐 큰 상관은 없죠. 그리고 컵홀더는 이 뒤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있는 게 좀 더 큽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 차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용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은근히 좀 깊어요. 그 안쪽이 좀 파여 있어서 그 열리는 부분에 비하면은 집어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은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C볼트와 USB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배터리는 스모커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이죠. 예, 운전대는 일단 모양 자체가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유난히 좀 동그란 것 같아요. 사실 운전대가 완전히 동그랗진 않는데 이 차는 좀 유난히 동그랗지 않나. 그리고 이 차의 좀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스포크에 버튼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버튼이 많기도 하고 일단은 익숙해짐의 문제긴 하겠지만 처음 봤을 적에는
버튼 조작법을 배우는 데만도 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을 이제 스포크에 나눠 놓은 게 기능별로 모아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엄지손가락에 움직이는 범위가 꽤 많습니다. 예, 림의 쉬운 가죽은 시각적으로 보기엔 좀 미끄러운데 실제로 잡아보면은 손과는 좀 잘 붙는 편이에요. 뒤에 그 어떤 굴곡이 또 져 있진 않아요. 그 림이 그래서 정직한 스티어링 휠이네요. 그렇죠. 방금 이재ling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정직한 디자인인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 엄지손가락에 감기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굴곡을 주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차는 거의 평면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정직한 디자인이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예, 계기판은 예전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죠.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눈금이 되게 촘촘해서 잘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뭐 디지털 속도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머스탱은 계기판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흡입 공기, 실린더 헤드의 온도까지 보여주는 양산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건 좀 굉장히 특징적인 정보죠. 실린더 헤드와 흡입 공기 온도 보여주는 양산차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네. 예,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보여준 차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레이싱카 수준에서나 필요한 그런 정보가 아닌가 싶은데, 뭐 이 차에는 좀 과도한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포드는 이제 머스탱, 특히 5.0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랙을 들어가서 달려도 좋을 정도의 어떤 스포츠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랙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건 간에 이제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거는 진짜 트랙에 달려도 되는 차구나라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죠. 이게 심지어 보통 공연비라고 하죠. 공기 연료 비율도 표시가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양산차에서 공기 연료, 그러니까 공연비가 표시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달리다 보면은 저런 데이터들을 다 체크를 해가면서 달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공연비 이상적인 게 16.1 아니었나? 14대 1. 14대였나? 그러면 지금 딱 14대 1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러면 지금 14대 1이면 가장 이상적인 공연비가 보이는 건가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달리면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쪽 메뉴에는 그리고 각종 게이지가 있는데, 저거 역시도 굳이 저거까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R 그림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많은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기 모드로 들어가면은 배기 모드도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무소음, 일반, 스포츠, 트랙. 스포츠에서는 확실히 배기음이 크고요. 무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좀 특징적인 장비죠. 그러니까 도심지, 그 주택가 그런 데서 차를 몰았을 때 배기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렁찬 면이 있기 때문에 주변 소음 때문에 좀 시끄럽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위한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이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했던 뭐 가속 타이머라든가 기록을 또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기다가 특히 이런 브레이크 성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차에서는 뭐 가속은 우리가 몇몇 차에서 본 적이 있지만 브레이크 제동 거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참 드문 예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무슨 계측기를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포드에서는 이 차를 정말 그 트랙이든 어디든 가지고 가서 이제 실컷 달리면서 가지고 놀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어 놓은 거죠.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오너들의 자유이기도 하고요.
네. 차를 진짜 좋아하고 이제 트랙 주행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기능들이 내가 얼마만큼 그 실력이 있구나, 내가 얼마만큼 달렸구나, 그리고 이 차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더 데이터로 적나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반갑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차의 하체에 비해서는 좀 쿠션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앉아보면은 쿠션, 특히 엉덩이가 닿는 이 쿠션이 약간 좀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느껴져요. 딱 앉았을 때 포지션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껑충하다? 좀 내려다본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시트 포지션 높은 거가 제일 처음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차 성격을 볼 적에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꽤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시야는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다볼 적에 차폭 가늠한다든지 아니면 차 길이를 가늠할 적에는 시트가 높은 부분에서 이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더 보편적인 소비자를 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차, 특히 보닛이 긴 차 있잖아요. 이런 차는 시트 포지션이 낮잖아요. 그러면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또 운전 경험이 많아도 이게 운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차폭이 잘 가늠이 안 되고, 특히 앞부분이 가늠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을 높으면 상당히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운전자에게도 운전하기 쉽게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포지션을. 그럼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확실히 가속을 해보면은 그 엔진 또는 그 가속력의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한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엔진의 그 수치에 비해서 그 운전자가 체감으로 느끼는 그 가속력 있잖아요, 가속감, 그거는 뭐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운전하기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운전을 할 때 그 편의성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트를 지금 가장 낮게 해도 좀 앞쪽이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이 보닛 자체가 좀 높기도 한데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운전 편의성이 나쁜 편은 아니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좀 포드차가 그렇듯이 이 사이드 미러 쪽의 그 시야는 좀 가려지는 면이 좀 있어요. 특히 좀 사각지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일상적인 속도, 뭐 40km, 50km 정도로 운전을 했을 때는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불편하다, 또는 또 의외로 또 승차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2열에도 좀 앉아봤는데, 물론 2열은 좀 공간이 타이트하고 특히 헤드룸이 부족해서 좀 불편하지만 의외로 2열의 승차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열에 저랑 류청희 기자님이 앉아있는데 이 승차감도 좋고요. 그리고 시야도 의외로 앞자리만 시트 포지션이 높은 줄 알았는데 뒷자리도 좀 높아서 내다 보이는 게 괜찮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리어 쿼터 글라스도 피에 잘 맞게 뚫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방감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예, 변속기는 10단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몇몇 차종에서 10단 변속기 또는 9단 변속기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차들과 좀 그 로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차들은 아무래도 연비에 워낙 초점을 맞춘 세팅이다 보니까 10단이나 9단이 되게 인색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도, 보통 고속도로 이상의 속도에서만 10단이 들어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km에서도 10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80만 돼도 10단이 들어가고 80에서 70으로 떨어졌을 때도 지금 10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워낙 엔진 힘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이 10단 변속기는 예상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예를 들면 킥다운 했을 때 그 스킵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지금 10단으로 80km를 달리다가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3단까지 한 번에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가속력이 확 살아나는데 생각보다는 10단에서 3단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조향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가 평상시에는 좀 무겁다고 느끼는데, 의외로 코너에 들어가니까 그 상태에서는 좀 더 정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야, 좋은데? 좀 전에 이 행가 속도가 최대, 좀
좀 전에 횡가속도가 최대 1.13이 나왔는데 지금 이 차의 거동을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차가 코너 빨리 진입을 할 때 차체의 기울어짐도 별로 없는데 그 앞 타이어가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굴림의 보통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는 거보다 좀 더 안쪽으로 감기는 거, 그게 속도가 아주 높기 전에도 좀 더 일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향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가 평상시에는 좀 무겁다고 느끼는데 의외로 코너에 들어가니까 그 상태에서는 좀 더 정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가 일상적으로 달릴 때의 느낌과는 달리 코너에 돌 때 보니까 이 중심 부분의 유격, 그러니까 이 정도 꺾었을 때 유격이 그때는 또 의외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이 직선을 달릴 때 보면은 뭔가 좀 느슨하거든요. 흐물흐물하고. 근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니까 꽤 민감합니다. 뒤에서 느꼈을 적에도 그 뒤가 날아가는 느낌이 참 섬찟까지는 아닌데 이 차가 그렇게, 그리고 갑자기 확 그립을 놓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좀 펀하게 느낄 수 있는, 재미로 볼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로 갈수록 이제 신호를 툭툭 주다가 놓치는 거랑 아니면은 버티다가 갑자기 그냥 놔버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도 느껴졌으니까 아마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서 하면은 좀 더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가 실제 가속력이 얼마나 빠른지는 뭐 저희가 판단을 하기 힘들지만 일단 체감 가속력은 이 차의 그 능력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회전까지 되게 매끄럽게 돌아가요. 사실은 요즘에 8기통 엔진의 대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으로서 이렇게 7500rpm까지 돌릴 수 있는 차가 되게 드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고회전 많이 쓰면은 좀 차 엔진이 좀 버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회전 질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 차는 급가속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 변속이 되는 시점에서도 되게 매끄럽게 돌아가요. 이게 그리고 2015년에 탔을 때, 그러니까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초기 모델에 비하면은 좀 더 쿵쾅거리는 느낌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 코너, 아까 그 오르막을 지날 때 기존 모델은 서스펜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구형의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저는 그게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차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차는 그런 느낌은 좀 줄었지만 좀 더 매끄럽게 돌아가요, 코너를.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도 특히 좀 직진 안정성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굽은 길에서 직진할 때라든가 고속으로 직진할 때 그때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이 있어요. 코너는 몇 번 돌아봤지만 그 돌 때의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우직하게 우악스럽게 돌아간다. 이 운전대로 느끼는 그 타이어의 그립도 있잖아요. 타이어 그립도 아까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립이 좀 약해진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 되게 적고,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진짜 따로 이 수동 변속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속도가 낮아지면 또는 회전수가 낮아지면은 그 되게 스포티하게 시프트 다운을 하거든요. 다운 시프트를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전 10단 이 변속기는 예상보다는 완성도도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한상기 기자님 말씀처럼 그 10단 변속기가 지금 이제 시승을 마칠 때가 되니까 이 엔진과 신형 코요테 엔진과 궁합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아까 처음 주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는 변속기가 빠릿빠릿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운시프트 할 적에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몇 번 감지했었어 가지고 변속기가 처음 보는 10단이기도 하고 좀 덜 연그렀나, 확실히 처음이니까라 생각했는데 지금 시승 마치는 입장에서는 이 엔진과 조합이
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유창희 씨, 이진행 기자 같이 머스탱 GT를 타봤는데요. 기존의 모델보다, 그러니까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초기 모델보다 확실히 좀 더 정제된 느낌이 있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그때보다는 좀 성능이 좋아진 게 좀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머스탱은 전형적인 미국 차잖아요. 글로벌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그 미국 차의 특징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 단점으로는 좀 딱딱한 실내 재질이 있고, 그리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잡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거든요. 뭐 이런 점을 이렇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탱의 경우에는 흔히 까마로와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까마로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 소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차 물론 소리가 좋아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엔진음도 좋고 배기음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소리 면에서 보면은 저는 까마로가 좀 더 끌리고, 까마로가 더 베이스음을 낮게 깔리고 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까마로 쪽에 좀 더 마음이 가고요. 그리고 가속력이라든가 좀 더 깔끔한 그런 느낌, 주행에서 그런 느낌에서도 좀 까마로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재린 기자는 어떠세요? 부분 변경에서 돌아온 머스탱은 자신만의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적에 디자인 부분도 머스탱의 그런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유지를 하면서도 램프류라든지 아니면은 부분의 디자인 요소 장치들을 요즘 차에 버금가게끔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고요.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마냥 새로 다듬은 코요테 엔진도 기대 이상으로 그런 풍요로움 이상이죠. 어떤 때로는 걸걸한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GT카의 모습을, 편한 고성능을 느낄 수 있는 GT카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2018 포드 머스탱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